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국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경례할 때 이렇게 경례를 했는데 네. 내릴 때 네. 마이크를 칠까봐 아, 좀 이제 제 방식대로는 좀 나요. 딱 한 다음에 예, 그거 그러니까 예. 좀 인민군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영입니다. 영연방군. 댓글에 인민군 같아요, 막. 예. 홍차입니다. 홍차. 성룡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이거 술쭉술 안 마십니다. 네. 예. 영국은 이제 알겠습니다. 손바닥을 보이는 방식이거든요. 영연방입니다. 네. 네. 홍콩이니까 홍콩. 네, 네. 이또 인민군이라고 그러시니까 또 그러니까 되게 발끈하셨어. 인간이십니다. 네. 되게 기분 나쁘죠. 맞습니다. 기분 그럼요. 나쁘죠. 네, 그럴 리가 대한민국의 없지. 네. 그 플래툰 잡지의 그 네. 편집장이신 네. 우리 홍 편집장님을 인민군이라고 해서 그냥 농담으로 한 그러겠죠.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진지하게 그렇게 믿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드물게 있어요. 그런 찐찐들이 아. 문제긴 해요. 예. 또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예.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찐찐. 네. 자,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간 밀떡 한 주간의 주제를 압축해서 좋은 소재만을 골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던 시간입니다. 뭐 제일 큰 거는 역시 지난 한 주는 국군의 국군의 날이죠.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10월 1일 날. 네. 사실 그 연식이 좀 되신 분들, 뭐 제가 연식이 됐다고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추억이 있죠. 군사 퍼레이드. 네, 네. 여의도에서 시작. 그죠. 그렇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내 그렇죠. 태평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쭉 네. 지나가면서 빌딩에서는 이제 꽃가루 날리고. 꽃가루가 제 기억은 아마 날아가고. 87년 정도에 봤던 게 제 기억엔 마지막이에요. 예, 여의도에서 했던 그게 거는. 이제 그 여의도 시대가 저물고, 근데 본격적으로 그 시내 퍼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90년에 그렇죠, 완전 맞아요. 중지를 예. 했는데 그때가 맞습니다. 왜 여의도에서 했었어요, 그때? 그때 넓은 광장이 있었거든요. 516 광장이라고. 네, 네. 516 광장. 진짜 문자 그대로 야, 거기 진짜.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여의도 수송기 한 원래- 대가 네. 거기 직접 착륙해가지고 여의도 안보전시관에 들어갔었고. 그죠. 예, 저 한국 전쟁 때도 공군기지였고요. 그렇죠. 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사용했던 그렇습니다. 공군기지입니다. 애당초 네. 그 광장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퍼레이드나 기타 어떤 대규모 군중 행사를 하려고 만든 광장이었어요. 네. 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거는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건 국군의 날이 제정된 10월 1일 정확하게는 56년부터 국군의 날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제정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슈도 있지요. 그죠. 예, 뜨거운 감자이고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뭐 올해도 역시 그냥 예. 10월 1일 날 한 것 네, 네. 같아요. 10월 1일이 제정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전쟁 때 38선을 돌파를 한 네. 그 날이 10월 1일입니다. 일일이었죠. 네. 바로 백골 사단, 보병 3사단이 이제 23년대가 돌파를 했는데 그렇죠. 그날을 기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몇 주년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해요. 왜 56년에 시작했는데 73주년이나 그렇죠. 됐어? 네. 이러는데 그것은 국군이 창설이 된 그 연도를 이제 1주년으로 보고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날 육해 공군이 이제 네. 국군으로 해가지고 육해 공군의 창설일은 다 다르지만 네. 국군으로 정식 창설이 된 맞습니다. 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부터는 한 살 먹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국군의 날이 예. 이제 광복군이 이제 우리 국군의 시조다라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그죠. 9월 17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뭐 각자의 의견이 있을 텐데 이번 시간은 이제 총체적인 국군의 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각자의 추억들도 한번 얘기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네. 뭐 국군의 날 이런 우리가 제가 했던 추억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추억이 있을 텐데 그동안 국군의 날이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 형식으로도 많이 됐었고요. 또 초창기 때는 여의도에서 시험 폭격, 그쵸. 했었죠, 맞아. 네. 여의도 모래사장에. 실탄 사격이 실탄을 쐈다고요? 네. 진짜 실탄 전투기가 폭격을 날아와서 네. 폭탄을 투하했어요. F-86 세이버가 샥 날아가가지고 떨구고 올라가고. 지금 여의도라면은 거의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변두리였죠. 네. 그때는 변두리였고. 근처에 집이라고는 없는. 그런데 거기 국회의사당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것조차 없던 시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의도에 뭔가 누가 집 짓고 살다고 그러면은 미쳤냐라는 얘기가 거의 들리는 수준의 그 공터였거든요. 왜냐면 여의도는. 이제 그 섬이 이게 낮아서 이제 홍수만 나거나 이렇게 비만 좀 많이 오면 잠기는 곳이었거든요. 거의 잠수교 같은 네, 느낌으로.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각종 그 공중 플랫폼들이 비행하는 그런 뭐 그냥 쭉 가는 것도 있고 요즘처럼 이제 고개 비행하는 정도는 그죠. 아니었지만 이렇게 좀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서울 상공을 이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70년대 유행했던 게 이제 공수 부대들이 이제 낙하하는. 낙하. 네. 아. 공중 강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수를 하면서 정확한 지점에 뭐 떨어지고 여의도 했을 때는 여의도에 이제 근데 이제 거기 좀 에피소드가 있죠. 뭐 잘못 떨어져가지고 여의도 한강에 떨어지거나 그렇죠. 원래 여기 떨어지는데 여의도 저 끝에 그러면 떨어졌어. 그냥 네. 바람 심하게 불면. 그럼 네. 경례를 하러 와야 돼. 그럼 연방에 뛰어가지고 그런 아. 이제 에피소드 있었고요. 그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데 또 슬픈 것도 그죠. 뭐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뭐 돌아가시 순직하신 분들도 네, 있고. 맞아요. 2번 있었는데 예행 연습 때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사실 국군의 날 얘기할 때 예행 연습 좀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산. 낙하산이 이제 안 풀려져 가지고 추락사이셨구나. 네. 네, 그런 일도 있고 또 그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군의 날 행사 연습한다고 그 해병대하고 특전사 모여 그게 아주 있다가 진짜, 예. 정말 큰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사상자가 난 적도 있고. 사상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저 칼에 찔려 예. 이제 그랬죠. 맞아요. 그게 이제 아픈 역사인데 그쵸, 해병대에서는 아픈 역사죠. 가슴 아픈 역사예요. 물론 해병대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원래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공수 낙하하고 이제 인연이 있어서 그런데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수 낙하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해병대 막사로 잘못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그 막사에 있는 그 해병대 병력하고의 말다툼이 있고 뭐 있는 바람에 또 그 당시는 이제 굉장히 또 과격하잖아. 그쵸, 네. 그렇죠. 양쪽 군이 다 그쵸, 과격하고 이제. 공수부대원 한 명이 이제 낙하했는데 이게 머리로 떨어지니까 집단 구타를 해가지고 김포에 모 지금 김포였나 공수 서울공항에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예, 비행장이에요, 확실히. 김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거기서 이제 공수부대원이 다시 이제 때려 올려와가지고 아이고야. 이제 또 이제 보복하고. 악유를 하다가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해병대가 또 이제 그때는 두들겨 맞았죠. 그냥 또 해병대가 일을 간 거야. 더 많은 병력과 함께 공수부대 그 원이 그 지나가는 그 길로를 막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길로를 막고 거기에서 이제 칼뿐이 공수부대원 났구나. 한 명을 칼로 가해를 했던.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죠. 예, 그 공수부대원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병대가 해체되고 나서 다시 재창설됐을 때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재창설을 했는데 하여튼 해병대의 국군의 날의 아픈 역사의 그렇죠. 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은 바로 그 국군의 날 하면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엄청 줄 연습하죠. 마치고 우리 저 왜 교련 이제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이제 교련. 고등학교 때 교련 네, 교련 시간에 교련 있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고등학생도 힘들었는데 그 줄을 갖다가 짝짝 맞춰야 되는 그 예. 군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각 제대별로 선발돼서 와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연습을 쫙 하는데 심지어 옛날에 매스 게임도 했죠. 그러니까 매스 게임 그저 아, 그 관중석에서 관중석에, 그 동원됐죠.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 매스 게임도 하고. 아이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런 매스 게임이나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예 고개를 못 돌리게 뒤에다가 이렇게 그 막대기 같은 걸로 고개를 못 돌리게 이렇게 해놓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옛날 우리도 그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지지 않는 수준이었겠죠. 그렇죠. 그 이제 저는 그 꽃가루 보면서 그 생각해요. 저거 다 누가 줍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 때부터는 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계룡대 시대가 됐어요. 계룡대에서 주로 행사를 쭉 이게 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네. 5년에 한 번씩 그 성남공항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내로 나오는 이런 그렇죠. 식이었다가 예, 그러니까 그 성남공항에서 하고 시내로 나오는 거는 이제 5년마다 그랬죠.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역시 문민정부 때부터 그게 이제 전통이 돼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올해는 73주년이잖아요. 그 5년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취임하던 다음 그 해. 그 해는 아니고 이제 지금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해가 됐죠. 이제 기술적으로는 예. 그 다음 해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했어야 됐는데 이제 안 했던 때가 못했죠. 네. 2018년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이 되면은 네. 퍼레이드를 할지 말지 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또 우리 세대는 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쯤 했으면 또 신무기가 공개되고 예.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는 최초로 해병대가 진행을 했다고 그렇죠. 얘기를 상륙작전까지 들었어요.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에를 얘기 네,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처음에 국군의 날 했던 게
이함대 사령부에서 했고, 그러니까 해군 주관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쟁기념관이 먼저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전쟁기념관에서 그때 조금 말이 많았죠. 이 쇼 비즈니스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 뭐 그랬었죠. 싸이가 나오고 저의 세대는 좀 그랬었어요. 뭘 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쇼였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런 또 비판도 있었는데 또 순작용도 분명 있었고요. 그럼요. 그러고 나서 또 알기로는 이제 저기서 했었죠. 대구 공군기지에서. 네. 그게 이제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스텔스 전투기 F-35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구 공군기지로 이제 그 임시 몇 대가 오고 원래 그때 사진 못 찍었어요. 비행하는 그래요? 거. 비행을 안 상하더라고 인간들이. 그리고 그때 비가 와가지고 네. 각종 진짜 정말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랬거든. 그때 왜냐면 그때가 공군 창설 70주년이었기 그죠. 때문에 정말 대대적으로 연습도 그랬었죠, 많이 하고 원래. 그랬는데 네. 비가 와버리네. 그러니까 다 비행 취소. 저 언론 공개일에 갔다가 아주 그냥 비행 연습할 때 화났어요. 그나마 다음 이벤트 때는 이제 F-35가 좀 조금 멋지게 한번 그렇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다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뭐 공군도 거치고 뭐 특전사에서도 했었죠. 2020 예. 바로 작년에는 특전사에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육해공을 다 거치다 보니까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해병대. 올해 당연히 해병대에서 했고요. 저는 이번 퍼포먼스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간지는 제일 그렇죠. 낫죠, 확실히. 네, 네. 아 뭔가 영화 같이 이렇게 좀 제작을 한 느낌이 네.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참석한 장병들의 그 노고 같은 거는 좀 힘들었지만 네. 물론 이제 그 마음이 투영이 되긴 했어요. 근데 네. 퍼레이드보단 낫고 그쵸. 어차피 해야 되는 훈련이거든요. 그쵸. 하고 있던 훈련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대규모 상륙 연습이 많이 못했었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레이드보다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물론 조금 더 거대 규모로 여단급으로 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힘들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네. 훈련을 좀 퍼포먼스를 가미해서 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기존에 했던 비판 의식, 뭐 쇼다라는 그런 비판 의식을 조금은 반영을 한 것 같죠?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반영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았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전장에 나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시간 순서별대로 일목요연하게 네. 그 장혜 아나운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귀에 쏙쏙 박히는 것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초로 그 아나시스 군사위성에 이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가 가서 적진을 살펴보고 그렇죠. 그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 가는구나. 그리고 피스메이커 작전이 조금 뿌듯했던 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밀떡을 시청했던 분들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럴 네. 거예요 아마 진짜. 물론 매니아 분들 전문가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셨겠지만 네. 그래도 밀떡을 시청했던 청취했던 대부분의 분들은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죠. 탐지 자산의 중요성 얘기했죠.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정찰위성. 네. 예. 그런 면에서를 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이제 저도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도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딱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예. 여기서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지금 그 퍼포먼스의 실제는 어때요? 정말 상륙작전 실전에선 어떤가에 대한 그런 그 달랐던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좋죠. 네. 일단 글로벌 호크가 이렇게 낮게 날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눈에 보이면 원래 안 되죠. 네, 그런 거고 이제 근데- 진행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참고한 흔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찰위성 얘기부터는 잘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정찰위성 살펴보고 그다음에 좀 잘 묘사를 못했지만 이제 그 휴민트도 들어가서 사실 해변이나 주변 상태를 살펴보겠죠. 근데 그건 뭐 영상으로는 잘 보여주지 못했을 테니까. 사실 네. 다른 상륙 훈련 때는 그 휴민트가 들어오는 거를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해군 UDTC 네네네. 대원들이 보트 타고 올라와서 정찰하는 걸 살짝 보여줬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뢰 같은 거 한번 폭파시키는 그렇죠. 거 보여주고. 해변에 폭발했고 네. 막 물고기들 죽어 있는 거는 네. 더 그거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그 항공 플랫폼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이 네네.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제일 웅장했잖아요. 특히 이제 헬기 전력들, 회전익기들의 네네. 상당한 그 웅장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을까? 근데 사실은 투리온 마리온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은 육상에서 지금 발전을 했던 거고 그죠. 그렇게 많은 플랫폼들을 상륙함이나 이제 독도함 내지는 마라도함에 탑재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굉장히 실전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상륙 장갑차. 네. 정확히 64대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 지금 그 1사단에 갖고 있는 상장대대의 3분의 2가 이상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KAAV였나요? 그렇죠. 예. 이 상륙 장갑차는 실전도 그 정도 갑니다. 그 정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정말 멋있었어요. 네. 이렇게 상륙정들이 쫙 해변을 따라서 가는데 또 카메라 각도도 또 멋있게 이렇게 잡고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 카메라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글로벌워크는 뭐 어차피 위에서 잡았지만 특히 피스메이커를 정면에서 잡아준 게 저는 굉장히 그러셨구나. 네. 근데 또 인상 저는 깊었죠. 개인적으로 네. 그런 추억도 있었어요. 그 포항 그 1사단을 방문했을 때 KAAV에 실제로 탑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간인으로서 탑승을 해서 한번 이제 쭉 그 지금 방금 그 상륙했던 그 출발점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타고 가셨구나. 탔고 그다음에 내려서 이제 그 KAV에서 이제 설명을 그쪽에서 이제 한 거를 이제 브리핑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또 추억도 있네요. 근데 아무튼 상당히 생각보다 탑승했을 때 속도는 느립니다. 느리지만 그 실제로 굉장히 여러 대 64대가 1, 2, 3, 4진을 통해서 쭉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뭐 상공에서랄지 이제 지상에서 찍은 그 모습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웅장했고 멋있었어요. 그게 원래는 200대가 있다면서요? 200대 가까이 있습니다. 200대 가까이. 예, 요것도 뭐 사실 000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만 200대 가까이지 200대가 넘지는 않고요. 우리 그 편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좀 여러 가지 버전들이 그죠. 있죠. 네. 예. 그런 그리고- 편제는 예. 조금은 좀 민감해서. 그죠. 예. 그렇죠. 예. 그 탑승 인원들이 나오고 나서는 또 이제 그냥 탄창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아, 30발이 찬창이었나요? 30발 저는 그렇게 저는 아주 긴 거는 못 봤고. 저는 한 게임을 아. 하다 보니까 약간 40발짜리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발짜리가 있었나? 근데 이걸 꼈나? 저는 이제 네네. 그 생각을 근데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화로웠다. 그 일반 시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퍼포먼스로 좋았다. 그리고 이제 느낄 수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태극기가 같이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저는 이오지마의 그 이제 행사가 재현할 때 이제 갑자기 이제 6명의 해병들이 이렇게 성조기를 들고 딱 쓰는 장면을 이제 그 아버지 깃발에서부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봤던 국군의 행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론 수고했고 해외 뭐 반응들에 보면은 이 장병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뭐 그럼요.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봐왔을 땐 그나마 기존에 했던 그럼요. 네. 국군의 날보다 행사보다는 훨씬 좋았던 게 우리 해병들은 하고 있던 훈련을 그대로 한 거에 예. 불과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이제 퍼포먼스를 넣은 거죠.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좀 정갈하게 맞춘 것도 그렇습니다. 예,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세히 보셨습니다마는 산악여단 창설에 대해서 뭐 표창을 하고 그랬잖아요. 산악여단은 8군단 현재는 8군단 이하의 1산악여단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뭐 그 상세 편제는 아직 편제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12월 1일 날 정식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퍼포먼스에 맞게 그날 이제 그런 어떤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해군들 해상 초계기 이 대대를 창설했잖아요. 그거 바로 뭐냐면 포세이돈이 이제 도입을 위해서 예. 부대를 창설한 건데 아직 그 항공기 도입이 안 됐지만 미리 이제 창설해서 창설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보람의 기기가 그 CG잖아요. 전기 전교에서 네, 진짜인 줄 굉장히-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묘하게 뿌듯하죠.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느낌? 저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 헬마치에 걸맞는 영상이 나온 것 같아요. 아. 매년 헬마치 버전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련을 따라가긴 이게- 좀 어렵지만, 네. 기대치를 높여놓으니까 그렇죠. 네. 네. 내년 또 국군의 날이 걱정되기도 하고 아니 네. 근데 이렇게 수준이 한 단계 그럼요. 높아지면 네,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더 떨어지려고 하진 않을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국군의 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날만큼은 특히 우리 국군에 대한 노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 특히 해병대 1기 할아버지께서 맞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하시고 하는데 야 1기 분이 아직도 계신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의미가 크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미안하게도 근무보다는 실시간 청취를 했긴 했는데요. 뭐 보람이 있었고 저한테는 당연한 거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군의 날에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해가지고 해본 적도 좀 없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그만큼 같고요. 뭐 볼거리나 할 얘기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각각의 소로는 또 다른 주제가 있을 때 네, 좀 더 맞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